현재 일본은 우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강력한 적국들을 상대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해야 할 국가지만 절대 우리와 좋은 감정을 가진 국가는 아닌데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 맞붙어 전쟁을 치를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동맹국가인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서 존재하는 지금 세상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위대 전력과 우리 군 전력을 비교해 누가 더 위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급의 전력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육군과 일본의 육상 자위대를 비교해 볼 경우 누가 더 위에 있으며 그 전력 격차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비교해보면 병력의 수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상비군은 55만 5천 명에 이르며 전시에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의 수는 225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에 비해 자위대의 상비군은 총 24만 8,160명이며 예비군의 경우 5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한국 육군은 현재도 690대의 3.5세대 전차인 K2표 전차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K1 전차, K1A1 전차들을 최신형 3.5세대 전차로 개량 중입니다. 이 개량될 전차 및 신규 도입 물량을 합친 1,800대의 3.5세대 전차들을 합할 경우 한국은 2,490대나 되는 3.5세대 전차와 35대 정도의 3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에 비해 육상 자위대의 3.5세대 전차인 10식 전차는 99대에 불과하며 한 세대 뒤처진 3세대 전차인 90식 전차를 34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타이란 6, T-72M1, M60 전차 등 소수의 2세대 전차를 보유 중이지만 사실 이 같은 노후 전력은 큰 의미가 없으니 더 강력한 최신형 전차들을 보유하는 것이 나을 텐데요. 이에 비해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74식 전차와 같은 2세대 전차를 14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은 굉장히 노후된 M48A3K, A5K 패턴 1세대 전차를 아직도 380대 보유하고 있어 노인 학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K2표 전차의 4차 양산이 시작되면 이 전차들도 드디어 퇴역하게 될 전망입니다. 70세가 넘으신 저희 아버지가 군 시절 때 운용했던 전차가 드디어 퇴역을 하게 되겠네요.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1세대 전차가 없습니다. 보병 전투 장갑차의 경우 한국은 536대를 보유한 반면 일본 육상 자위대는 202대만을 보유 중입니다. 장갑 수송 차량의 경우 1700대 K200 APC를 운용 중이고 여기에 K806, 808 장갑차의 신규 생산 물량 600대를 합칠 경우 총 2300대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778대의 장갑 수송 차량을 가진 것에 그치는데요. 견인포의 경우 이미 현재 우리 육군은 4700대나 보유 중입니다. 이 견인포들은 KH-179 155mm 견인 곡사포와 M114 155mm 견인 곡사포, M101 105mm 견인 곡사포 등을 말하는데요. KH-179 155mm 견인 곡사포는 운용 중이지만 M101 105mm 견인 곡사포는 순차적으로 퇴역 중인데요. 하지만 이 M101 105mm 견인 곡사포는 K105A1 자주 곡사포로 개량이 진행 중이며 KH-179나 M114 같은 155mm 견인 곡사포 역시 추후 자주 곡사포로 개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육군은 그야말로 정신나간 수준의 엄청난 수의 자주 곡사포를 운용하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현재 보유 중인 K9, K55A1 자주 곡사포의 규모 역시 2,480대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K105A1 자주포만 생산이 완료되어도 850대의 자주포가 더해져 우리 군은 총 3,330대의 자주포를 운용하게 될 예정인데 여기에 KH-179, M114 같은 견인 곡사포들까지 자주 곡사포로 개량될 경우 얼마나 더 많은 수의 자주포를 운용하게 될까요? 이에 비해 일본 육상 자위대가 운용 중인 99식 자주포와 19식 자주포는 모두 합쳐도 그 수량이 29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19식 자주포가 신규 생산 중이지만 생산이 완료된다 해도 한국 육군의 어마어마한 자주포 규모에 비하면 티끌 수준일 텐데요. 단순 수량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육군의 K9 자주포와 이를 더 개량한 K9A1 자주포, K9A2 자주포는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가진 자주 곡사포이며 그런 만큼 세계 각국에서도 엄청난 수출 실적을 보이며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K9 자주포는 미국에서 엑스칼리버 포탄으로 센티미터급 5년 공산 오차를 보일 정도로 가공할 정확도를 보여줘 미 육군이 도입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육군이 보유 중인 다연장 로켓은 총 428대로 퇴역 중인 구룡 다연장 로켓 6대를 뺀 수치입니다. 이에 비해 육상 자위대는 99대 미국제 M270 MLRS를 보유 중이라 다른 수단들에 비해 다연장 로켓의 경우는 큰 수량 차이는 나지 않는 편인데요. 한국 육군은 수송 차량 역시 8660대를 보유 중이지만 육상 자위대는 5000대에 그칩니다. 공격 헬기의 경우 BO-105 10대, 500MD 토우 130대, AH-1 코브라 공격 헬기 70대, AH-64E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를 합쳐 246대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현재 최신형을 도입 중인 36대 아파치 V6 공격 헬기까지 모두 합칠 경우 무려 282대에 달하는데 72대가 전부인 육상 자위대의 공격 헬기 전력에 비하면 압도적인 전력입니다. 육상 자위대 공격 헬기 72대는 AH-1 60대, AH-64DJ 12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육군은 단순히 수적으로 일본의 육상 자위대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에서도 차원이 다를 정도로 상당수 앞서 있는 전력을 자랑합니다. 먼저 공격 헬기 전력을 비교해볼까요? 한국은 최근 미국의 AH-64E 아파치 공격 헬기 중 따끈따끈한 최신 개량형인 V6를 대량 도입하게 됨으로써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화력과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군은 이미 기존에 36대 H-64E 아파치 가견 공격 헬기를 운영 중이었고 이 중 6대는 강력한 롱보우 레이더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아파치 공격 헬기는 전용 목표 추적 시스템인 IHADSS를 통해 사수 헬멧과 연동되는 30mm 113 M230 체인건을 탑재하고 있으며 탄약은 최대 1200발씩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조종사가 적을 바라보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기관포탄을 퍼부을 수 있는데요. 아파치는 사거리 8km의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를 최대 16발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이론상 아파치 공격 헬기가 한 대 뜨면 16대의 적 전차들이 박살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파이어 미사일은 이중 탄두를 가지고 있는 데다 관통력이 1300mm에 달하므로 반응 장갑까지 두르고 있다 해도 어떤 전차든 무시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36대를 도입하는 V6 버전의 아파치 공격 헬기는 더욱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아파치를 36대 추가 도입하면서 필요한 45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함께 최초로 JAGM이라는 신형 공대지 미사일을 152발까지 함께 도입하는데요. 이 JAGM 미사일은 사거리가 20km에 달하는데 헬파이어 미사일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팅어와 같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군의 카모프-50이나 밀-28 같은 공격 헬기들을 다수 격추해 왔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적들은 20km 밖에서 JAGM 공대지 미사일을 퍼붓는 AH-64E V6 아파치 공격 헬기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더욱 사정거리가 긴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하겠죠. 최근 러시아제 부크와 같은 야전 방공 시스템들이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본의 AH-64DJ 아파치 공격 헬기는 상륙 작전을 수행할 때 무시무시한 화력 지원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유 수량이 고작 12기라 단순 지상전용으로 써먹기도 모자라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총 72기의 최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로 유사시 적군의 기갑 전력을 초토화시키고도 남는 반면 육상 자위대는 아파치 공격 헬기를 일본에 상륙하는 적 기갑 세력에 대한 미장의 반격 수단으로서 보유하는 것에 이의를 둘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2022년 12월 일본은 공격 헬기 전량을 대체 기종 없이 전량 퇴역시키고 이를 무인기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해서 미래에 이 같은 결정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우리 육군의 K2표 전차는 세계 최강급의 화력을 자랑하는 CN08 120mm 55 구경장 활강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열화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는 포탄을 사용하는 수출형 M1A2 에이브람스 전차의 44 구경장 120mm 활강포보다 더욱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수준인데요. K2표 전차는 균질 하변 장갑 대비 2km 기준 700mm 중반에서 800mm 초중반 정도의 관통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정확한 목표물 명중이 가능할 정도로 기동한 사격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며 1분당 최대 10발 이상을 장전하는 자동 장전 장치를 갖췄습니다. K2표 전차는 자탄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조금 더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K2 전차는 향후 최대 8km 거리 내에 있는 적의 전차에서 가장 취약한 상부 장갑을 공격할 수 있는 상부 공격 지능탄까지 발사할 수 있게 개발 중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10식 전차는 90년대 후반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중국이 영내 일본의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전차인데요. 아무래도 경량화에 따라 장갑 방어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10식 전차는 가벼운 경전차이지만 무게가 50톤이 나가는 90식 전차에 비해서도 동급 이상의 방어력과 화력,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전자전 장비와 사격 통제 장비, 험지가 많은 일본의 전장 환경에서 생존을 보장하기 유리한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0식 전차는 40톤급에 불과한 가벼운 전차임에도 포탑에 액티브 서스펜션을 장착해 120mm 주포의 강력한 반동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10식 전차는 산악 지형과 논, 하천, 시가지, 도서 지역이 많은 일본에서 중국군, 러시아군, 북한군 등 적성 세력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점차 무거워지는 현대 전차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는 전차이며 시속 70km 수준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다만 2015년 후지 종합화력 연습에서 기동훈련 중 궤도가 빠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평지 주행 중 이런 몰골을 보이는 경우는 잘 없어서 많은 욕을 들어먹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수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한국 육군에 비해 크게 열세이며 만약 한국 육군과 육상자위대가 1대1로 전투를 치를 경우 말 그대로 완패를 피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한국군과 일본의 자위대 전력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전력을 갖추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